안녕하세요. 율촌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거의 경과했고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공사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판결이 13개 정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개 판결 중에서 세 번째 판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세 번째 판결을 통해서 저희 안전보건실무자 분들께서 어떤 시사점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호, 2호 판결은 이미 저희 율촌중대재해센터 TV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같이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호 판결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6월 23일 날 선고가 됐고요. 이제 구조물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그 근로자가 사망한 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22년 3월 16일 날 발생을 했고요. 피해자가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 길이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에 그 거푸집이 무게중심을 잃고 이제 전도되면서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나와서 이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제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거푸집 동바리의 서포트 바지판에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제 사망한 사고입니다. H사라는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가 있었고 A사가 이제 원청사. 그래서 H사로부터 공사를 처음으로 도급받은 이제 원도급인이죠. 그 다음에 B는 A사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따지면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C는 A사의 그 당해 현장의 현장 소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죠. 그 다음에 D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청사. 그 다음에 E는 D사의 대표자. 그리고 N이 이제 사망한 근로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이 사고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 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다음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시다시피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안전했을 텐데 라는 조치를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규정의 위반이 있다면 그 법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네 가지가 이제 산업법상 위반이 문제됐는데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방지를 위해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양 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인양에 필요한 어떤 장비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해가지고 그 조립도에 따라서 이제 조립을 했어야 되는데 조립도 자체가 없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거푸집에 뭐 해체나 조립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지휘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푸집 수정 작업은 결국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런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 계획서도 전혀 작성이 안 됐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현장 소장, 그리고 이 하청사의 어떤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던 대표자, 이 두 분의 업무상 주의 의무는 결국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게 업무상 주의 의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상 주의 의무도 위반이 돼서 업무상 과실치사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중대재해 사건을 대응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비정형 작업입니다. 비정형 작업. 이럴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거푸집 동바리를 처음에 최초에 설치할 때는 분명히 작업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업무 절차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뭔가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를 풀고 다시 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형 작업 또는 유지보수 작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자한테 그냥 맡김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비정형 작업 등에 대한 관리는 특별한 저희가 어떤 절차나 대책을 가지고 좀 안전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안은 반드시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작업 전 회의, 작업 계획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작업,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작업일수록 작업 전에 회의를 하거나 작업 계획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제 작업을 실시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하시고 정기 위험성 평가하시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수시 위험성 평가는 보통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그 2주나 3주 내에 비정형 작업이 생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 그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생기는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 번째로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제 작업 허가제까지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작업 신청서도 작성하게끔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작업 지휘자,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느냐,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이 이수되었느냐,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계기구 설비가 만약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기계기구 설비의 사전 안전 점검이 이제 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D사의 대표자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제 책임을 받는 거고요. 이제 원청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도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를 보시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등이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위반된 사항들을 이제 아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인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원청인 도급인도 이행할 의무가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위반이 생기면 관계 수급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원청인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지금 이 판결에서는 원청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청의 공사 금액은 50억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사망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의 공사 금액은 5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안 됐었고 원청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 판결에서 판시된 내용을 보시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설정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 확인 절차에 대한 거 그리고 반기 점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뭐 현장 소장이 되겠죠. 현장 소장이나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는 거. 다섯 번째는 종사자 의견 청취.
여섯 번째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응 매뉴얼. 이렇게 6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안전보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소장이죠.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4가지 위반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 판결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안전보건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판시만 있고 각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미흡해서 이걸 위반으로 좀 판단을 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안전보건 실무자분들께서 이 판결을 보시고 시사점을 얻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관련된 회사에서 어떤 안전보건 체계가 좀 부재했던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설치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형량을 보시면은 H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진 않고요. A사 원청사 같은 경우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됐고, B 원청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이제 처해졌고, A사의 이제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라는 이제 명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D사 하청사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도 못 받은 하청사는 이제 벌금 700만 원. 그리고 이 D사의 대표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똑같이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 명령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원청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하다. 요런 이제 기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형 이유에서는 사실 불리한 정상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산업안전 어떤 감독에 있어서 이미 뭐 과태료나 이런 벌금이나 이런 이력이 있느냐,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유리한 정상은 이제 유족과 합의를 했느냐,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뭔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실효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러한 점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사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가 없어서 약간은 시사점의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도급인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인의 의무와 동일하다. 그 정도로 어쨌든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인과 동일하게 의무를 지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도급인이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사고 문제가 많이 되는 비정형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작업 허가제라든지 이러한 일정한 프로세스를 두고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법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후에도 율촌중대재해센터 TV에서는 판결이 지금 13호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이 판결 분석에 대해서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